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오늘 이따가 따로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오늘 추미애 의원이 임시 의장석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왜냐하면 그 자리 딱 어울렸던 사람이긴 한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의원식 의장에 뭐 자리 주시기 바라면서 어제 SNS 저게 화제가 됐어요. 긴급 제안 육행시 챌린지 참여해 주세요. 근데 앞 글자를 보면 6글자 육행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급 발표를 몸소 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 여보밖에 없어. 하기야 나 챙겨주는 건 여보밖에 없더라고요. 길 잃을까봐 그 차에서 내린 이후로 목적지까지 가는데도 등 뒤에서 밀어주고 정말 강아지 챙겨주듯이 꼼꼼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오늘 추미애 의원이 만약에 국회의장이 뽑히는 날이었다면 제가 안 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좀 더 자유롭고 싶은 느낌이고요. 자, 이런 것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해가면 뭐냐 지금 국회의장 유력 후보였던 추미애 의원도 탄핵만이 답이다. 뭐 이런 미친 정권 다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제 야구 중계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저기 키움 히어로즈 이제 애국가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카메라가 막 돌 거 아니에요. 옆에 윤석은 누구예요? 이 친구가 윤석원. 윤석원. 그리고 앞에 이재강, 이재상. 그리고 김건희 이렇게 좀 기가 막히게 잡혀 있잖아요. 이재명, 김건희, 윤석열 같네요. 이게 김건희 선수는 저 축구 선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마 일본으로 갔을 텐데 그 수원 축구 선수였다가 도이치모터스. 그때 수원의 후원 기업이 도이치모터스여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이렇게 등판에. 야, 요거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요, 어저께. 이재명, 김건희, 윤석열 이렇게 재밌죠. 네. 김건희, 이재상, 윤석원 선수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실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21%는 정말 견디기 힘든 숫자일 거예요. 그렇죠. 소주로 치면은 맛있는 도수긴 한데 지지율로는 엄청 무서운 숫자죠. 원래 그 소주 도수 중에 하나가 21도가 있었어요. 빨두라고 하죠. 최근에는 더 내려가서 옛날에는 소주가 아마 25도였을 거예요. 빨간 거. 근데 이 골 때린 놈들이 소주가 그게 독하다 그래서 도수를 내립니다. 그게 21도였어. 그러니까 엄청 억울하지 않습니까? 원래 몇 도였는데? 도수는 낮췄는데 가격은 그대로야. 원재료를 덜 썼으면 가격을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1도였다가 최근에 참이슬 프레시 같은 경우는 10%대로 내려갔죠 지금. 17%인가 그럴 겁니다. 그 저거는 내가 봤을 때 술 도수가 아닐까 싶어요. 21. 자 다음에 이거 재밌었어요. 끝없이 나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돌아보면서 뭐 시추도 안 했는데 벌써 석유냐 가스냐. 둘 다 나온다 임마. 박정훈 대령 기소 군검사 영장 내가 안 썼다 윗선 개입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시추하면 그 석유하고 가스하고 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석유가 4년치다, 가스가 29년치다 이렇게 이제 뭐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뚫어봐야 하는 거고 만약에 경기성이 있다면은 뭐 가스 정도는 뭐 기대할 수는 있는데 석유는 좀 기대하기 어렵죠. 예. 그 다음도 비슷해요. 포항 앞바다에는 해삼 말고 안주가 많네. 석유 개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가장 자주 일어났던 곳 중에 하나가 포항이잖아요. 그만큼 젊은 땅이기 때문에 젊은 땅에서는 석유도 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다음 비상구. 지금 진짜 저 옆모습은요. 비상구에 있는 사람 그림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딱 그 사람이죠. 진짜 몸매가 진짜 숨기기 어려운 몸매네요. 동해 석유가스. 비상구, 최상병 특검, 지지율 최저, 고물가 고금리. 요 비상구로 동해 석유가스를 지금 발표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음, 지지율 20%로 시추 성공률 20%에 도전한다. 그러니까 시추 5번 하면은 100%다. 이렇게 윤석열은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개방이의 작품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석유 팝니다. 예. 대통령 인증 석유 파는 집.
저기 이제 통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줄 서서 이제 받아가고. 그다음에 시추. 1,000원짜리 시추. 오빠 우리 강아지도 많은데 시주 하나 더 데려오는 거야? 네. 시추. 중국 강아지인데 우리 중국이랑 사이도 안 좋은데 괜찮은 거야? 아, 시추가 중국 강아지예요? 네. 그렇구나. 아 그래요? 네. 몰랐네. 윤석열 입맛 개소리하지 마 임마. 이거 이제 개가 하는 말 같고요. 자, 9,000조 묻힌 7광구 협상 종료 통보 남은 시간은 1년. 이게 올해 2월 25일 기사인데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7광구에 대해서 이제 기대치가 꽤 큰 건 사실이고 네. 일부 사람들은 7광구에 석유 거의 안 나올 거다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7광구라고 하는 게 막 그 우리 국민의 관심사가 됐던 건 이미 박정희 때부터 7광구 파면 엄청 나온다더라. 근데 저 7광구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딱 근데 일본 쪽 영토가 영해가 훨씬 많아요. 네, 네. 일본 쪽에서는 만약에 이제 한국과의 그 저거 공동개발 협정 끝나고 협정이 나면 끝나고 예. 나면 끝나고 나면 중국하고 또 이렇게 같이 뭔가 짝짝꿍을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의심을 예. 사고 있죠. 자 다음 그 윤석열의 석유 시추 발표회 있잖아요. 메인 뉴스라는 게 있잖아요. 방송사가 KBS 같으면 9시 뉴스, MBC 같으면 뉴스데스크, JTBC 같으면 뉴스룸 이렇게 있잖아요. KBS는 무려 첫 곡지부터 10건을 보도합니다. 석유 나왔네 이 새끼들 아주. 야 진짜. TV조선은 첫 곡지부터 7건을 보도합니다. MBC는 3건 보도했는데 마지막 내용이 진화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된다. 어떤 게 진짜 언론입니까? 근데 MBC는 이제 첫 보도 순서가 아니었죠. 7번째로 보도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MBN은 5번째. MBN 조만간 불려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 윤석열이 발표한 그 내용이 너무 앞뒤 맥락이 없어서 좀 황당한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이 1976년에 박정희가 발표했을 때처럼 그런 엉뚱한 소리가 안 되려면 먼저 어떤 일을 해왔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죠.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산유국이 됩니다. 바로 발표할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역대 정부가 이런 일을 해왔는데 이런 성과가 있어서 이런 도전을 다시 했고 그 결과 한 20% 정도의 확률로 매장량이 충분히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앞으로 시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윤석열이 이야기한 건 이미 우리나라 산유국 된 것처럼 뚫으면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국민들 기만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보도한 건 거의 없고요. 만평도 대부분 그래요. 유전 프로젝트 대왕거래, 경제성, 성공률, 국면 전환, 천공 이런 식으로 좀 희화화된 측면이 있어요. 윤석열이만 지금 뭔가 기분이 좋은 거야. 맞아요. 고래와 의혹 그림자. 자 다음 대왕거래 프로젝트 이런 뜻 원유 촥 아니면 이런 뜻 각종 악재 슉. 원유가 저렇게 나오면은 바다가 오염될 텐데. 그러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영일만 석유 두바이유보다 품질 좋은 최상품. 그러니까 저런 제목이 얼마나 쓰레기냐면 두바이유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바이유가 뭐길래 그렇게 좋다는 비교 기준이 되는가? 그러면은 안 좋다는 건 기준이 뭔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석유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캐내겠다는 아저씨가 오늘 오전 11시에 들어왔는데 얘들은 어떻게 알고? 문서 개회님 벌써 캤나 보다. 미친놈들 아니에요 저거.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이 저딴 식으로 하면 돼요. 특히 한국경제 같은 쓰레기들이 이런 거야. 한경.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하나 찌끄리고 넘어가자면 그 석유 관련 뉴스에서 이제 경질유, 중질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질유가 돈이 되는 거고 중질유는 탁한 정제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예, 그래서 경질유가 좋은 걸로 치는 거죠. 가볍다는 뜻의 그럼 경질유. 중진류가 있으면 저진류도 있겠네. 그러니까 가볍다 무겁다 할 때 이제 경중 중,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진류. 예, 예. 그러니까 경진류는 일종의 약소 같은 거고. 그리고 저 중진류는 한강물 같은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경질류는 찰랑찰랑한 느낌이고 중질류는 걸쭉한 느낌이고. 찐득찐득한 느낌이고. 그런 아마 느낌이죠. 그렇겠죠. 예, 예. 자, 다음에 풍선 재등장. 야단 전화했지만 수사 관여는 아니다.
어디서 냄새 안 나? 그러게 지금. 요거는 그냥 윤석열 사실은 재해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입니다. 그렇죠. 제목만 그렇게 안 달았을 뿐이지. 풍선에 대통령실 마크가 떡하니. 네. 자 다음 오물풍선 살포, GPS 전자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대북 전단 살포, 효력 정지. 이따가 따로 주제가 있습니다만 군사합의를 폐기한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는 네. 대한민국이 손해보는 짓인데 그 의도가 있다. 이따가 설명해드리고 요거는 거요. 문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양산으로 반품, 풍선에 달려서 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엄청 멍청한 짓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겨레 그림판이네요. 대북 확성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그 속에 숨긴 그림 찾기. 비와폰, 명분백, 향수, 양주, 화장품. 이걸로 정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진짜 대단한 만평가입니다. 네. 여기에 샤넬 꽂아져 있고 이게 꽂아져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와인 셀러 같이 꽂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여기에 진짜 하나씩 다 박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북한과 또 일부러 그런다라고 하는 개판인 거예요. 본인이 지저분한 비리 의혹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덮으려고 하는 게 너무 도를 넘는 거죠. 최대 140배럴의 통화 기록. 140억 배럴. 아, 정말 대통령의 수사 개입. 140억 배럴의 통화 기록. 쏟아져 나오네요. 자 다음 정부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의결. 이것도 개방의 작품이네요.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2030 청년들 목숨을 방패 삼아 체질 매국노 수국 기득권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서 계속 이렇게 사망 사고가 생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생각은 안 하고 지금 군 장병들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벌어질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희생되는 청년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네. 자 다음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웃는 이재명. 한동훈 막으려다 유승민 당대표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이거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를 뭐 이렇게 조롱하려고 하는 짤이 아니고 윤석열이가 내부적으로 한동훈이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 만날 때 뭐라 그랬어요. 대표님의 그 불편하실 것 같은 사람은 제가 뭐 치워드린다 이런 비슷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막으려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일리 있어요. 이게 또 보수지 만평이라서 더 쟤들 정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들더라고요. 국민의힘 분위 내부에서 유승민의 다시 재등장을 막기 위해서 온갖 지금 잔머리를 막 동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룰을 손질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당원 비중 말고 여론조사 비중을 넣네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넣으면 뭐 한동훈이 더 유리하고 뭐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걸로서 가져와 봤습니다. TV조선 앵커도 포항 석유가스에 믿을 수 있냐는 의구심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이 TV조선 앵커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뭐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 국민들이 이걸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첫발 이거 속보 나올 때부터 아씨 뭐야 이런 생각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랬을걸요. 그렇죠. 예. 자 다음 시추선 이미 계약했답니다. 하루 사용료만 6.5억이랍니다. 6,500만 원. 시추선 그 올리는 것만 해도 뭐 5천억에서 1조 정도가 들어가는 시설인데 하루 사용료가 6.5억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근데 저게 진짜 하루 사용료가 6억 5천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정말 저거 안에 내역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누구한테 이게 네. 지금? 이거 한 10% 정도는 어디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수의계약, 대통령실 공사, 다누림건설. 근데 저때 유령 회사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 액트 지오도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때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우리 누리꾼들이 이제 검색하고 막 그러니까 저달청 조회 시스템을 차단해버려요. 그랬죠 그때. 이거랑 되게 유사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페이퍼 컴퍼니 존재 들통 여자 모든 계약을 비공개 처리했다. 그게 다누린 건설 이야기예요. 이게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그 뭐
김건희랑 뭔가 연관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사람인데 페이퍼 컴퍼니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조달청 홈페이지 뭐 이런 거를 다 계약 비공개 처리하는 이게 지금 포항 유전이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느낌적 느낌. 너무 패턴이 비슷하고 지금 뭐 단우림이죠. 장모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도 그 아저씨 왔잖아요. 그 네. 엑트지오의 고문이라는 아저씨 네. 왔는데 정말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누구 소개로 오셨는지.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는지.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재밌는 짤이었고요. 소반이님, 마차님 먼저 가 있어요. 용산에 똥풍선 투척하고 뒤따라갈게요. 하셨습니다.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